자, 교재 74페이지 제3절 대리행위입니다. 1번 대리의 현명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죠. 자, 누가 와가지고 아파트를 사겠대요. 그러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인간이 아파트를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따라서 그 사람이 스스로가 나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자기 자신이 아닌 본인에게 그 매매계약 효과가 기속되는데, 이걸 우리가 현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는 겁니다. 갑돌이가 사는 겁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을 우리가 뭐죠? 현명이라고 하고요. 1번 현명의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마치 본인인 것처럼 가장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때 우리 판례는 만약에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그것도 유효한 현명으로 이해합니다. 만약에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인 것처럼 가정해서 팔아먹은 것은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겠지만, 대리권이 있고 대리인이긴 한데 마치 누구처럼요? 본인인 것처럼 계약하더라도 유효한 현명이고요. 2번 현명주의 예외가 나옵니다. 일단 2번 상행이나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행사할 때는 굳이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서 현명합니다.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상대방 측이 의사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너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본인한테 한다는 말을, 라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됩니다. 근데 우측에 보시면, 자, 그러면 현명을 해야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죠. 현명을 해야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현명하지 않았으면 어떨 것이냐? 대리인 스스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물론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겠죠. 4번 대리인의 능력, 아까 저번 강의 때 했죠? 자,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뭐는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요. 5번 대리행위 하자. 일단 원칙만 기억하자고요. 자, 대리인을 표준을 합니다. 누굴요? 대리인을. 그러면 본인을 표준을 하는 건 없느냐?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중요 부분, 이 두 가지만 본인을 표준으로 하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숙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4절 대리 효과에서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기속이 되고요. 넘겨보시면 대리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나와 있는데, 일단 대리란 법률 행위 안에서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진 않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능력이 나오는데, 일단 대리 행위를 할 때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하고, 대리 행위는 법률 행위를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대리 행위를 할 때 본인에게는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 없고요. 그냥 사람이기만 하면 돼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대리 행위가 아니라 수권 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니까 수권 행위를 할 때는 본인에게 행위 능력도 무엇도요? 의사 능력도 모두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복대리가 나옵니다. 의의죠. 자, 복대리는 누구냐?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2번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이 나오는데, 일단 1번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가 있고요. 또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했다면 그 복대리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에만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에 반해서 만약에 대리인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라면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책임은 강화돼 가지고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예외는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선임했다면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3번 복대리인의 지위. 일단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지 뭐죠? 복대리인이죠. 따라서 대리인으로부터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클 수가 없고요. 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된다면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소멸돼야 되고요. 다만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 2번 복대리인의 복인권이 나와 있는데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 대리인이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복대리인이 누구냐?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니까 반드시 선임 뭐가 들어가요? 수권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절 해가지고 이제 무권대리가 나옵니다. 이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좀 까다로워하는 부분이고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큰 틀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가끔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밑도 끝도 없이 막 판례들 빠바바바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좀 알고 좀 체계를 잡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지 것도 아니면서 병과 만나가지고 요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을이 어떻게 갑의 토지를 병에게 팔아먹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두 가지 방법이 떠오르네요. 이 땅은 갑의 땅이 아니라 내 땅이에요.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갑게 맞는데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서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을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거는 뭐가 되죠? 유권 대리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되겠죠. 따라서 무권 대리란 뭐냐? 대리인이라고 현명은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뭐예요? 무권 대리예요.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현명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해서 팔아먹었으면 이거는 무권 대리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배웁니다. 동산이면 선의취득이라고 배우고요. 부동산이면 담보 책임 해가지고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서 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현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핫한 부분이고요. 자, 이러한 무권 대리가 다시 둘로 나뉩니다.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라와 그 다음에 표현 대리로 나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무권 대리라는 점은 같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다릅니다.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면 이걸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를 우리가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가 다르다고요?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거고요. 기본적으로 둘 다 본인이 무권 대리로서 뭐 할 수 있냐면 최고할 수가 있고요. 둘 다 무권 대리로서 상대방이 최고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뭐죠?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럼 내용을 좀 검토해 보자고요. 자, 협의 무권 대리가 되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무권 대리인이. 어떻게 책임을 지냐?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행을 청구할 거냐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건지는 누가 선택하냐면 상대방이 선택할 문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요건은 요 무권 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냐면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상대방은 뭐여야 되냐면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끝났죠? 그 다음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가 뭐죠? 표현 대리니까 본인이 특별히 책임질 만한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죠.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바가 없어요. 그러면서 병에게 줬다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고요. 요건은 상대방은 뭐이면 되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권 수요 표시할 때 이 수요라는 말은 결국 수권행위거든요. 수권행위를 안 했음에도 했다고 표시한 것이니까 요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억하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요건은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좀 더 검토해 보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되려면 첫째, 권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도 있으면 되고요. 종류불문이고 또 넘은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뭐예요? 종류불문이에요.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과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가 유사하거나 비슷할 필요는 없고요.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가 뭐냐? 선의 무과실을 의미하고 이 선의 무과실은 언제 있어야 되느냐? 대리 행위 시에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다가 기억하시면 이것도 뭐죠? 끝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들이죠. 가지고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그 사실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와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들이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본인이 뭘 져요? 책임을 지게 되는데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과실이 있더라도 깎을 수가 없다.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표현대리도 뭐 일종이에요? 무권대리의 일종이니까
본인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요? 제고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무건들에 관한 문제는 다 끝났고요. 요 추인, 채고, 처리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문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틀을 기억하시고 지역적인 것은 문제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갈 겁니다. 자, 어디냐면 83페이지입니다. 기본 개념 문제죠. 1번. 대리 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리인 자신에게 기속한다. X.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죠. 2번. 대리인이 한 불법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한다. X. 대리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고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 자기계약 또는 및 쌍방대리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X.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4번. 임의 대리인에게는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으나 법정 대리인에게는 복임권이 없다. X입니다. 뒤바뀌어 있죠.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복임권이 있지만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습니다. 뒤바뀌었네요. 5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죠. 주의하실 것은 뭐는 있어야 된다고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죠. 자, 2번 문제입니다. 통솔과 판례에 의하는 경우 대리 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대리행위의 효과는 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대리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착오를 주장하지는 못하거든요. 따라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리인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2번. 상행위의 대리에 관하여도 현명주의가 적용된다. X죠. 상행위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현명주의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3번.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대리권 남용이라고 했고요.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따라서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무효다. 맞는 지문이네요. 4번.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을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요. 자, 그러면 자신이 마치 본인인 것처럼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근데 주어가 뭐죠? 대리인입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대리권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한 것, 본인을 가장한 것은 유효한 현명이기 때문에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 맞는 지문이네요. 5번.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본인의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은 누가 하죠? 대리인이. 의사표시도 누가 해요? 대리인이.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불공정한 법률에서 공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중요한 부분, 요 두 가지를 뺀 나머지 모든 부분은 다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이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2번이죠. 넘기셔서 3번입니다. 수동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요. 이거 기출문제인데. 자, 일단 우리가 대리에 대한 의의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대리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다. 따라서 대리인을 간단히 말한다면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다 라고 했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의사표시라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받는 거죠.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안 해요. 누가 의사결정하는 거죠? 상대방 측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민법은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는 능동대리에 대해서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니까요. 다만 의사표시도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동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거든요. 따라서 1번 수동대리에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이 부분적으로 준용된다라는 지문이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실 때 수동대리와 능동대리를 동급으로 같은 급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런 문제도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 있다. 수동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주종관계로서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럼 1번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 있으시겠죠? 다음 1번. 2번 수동대리란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는 경우의 대리다. X죠. 하는 건 뭐예요? 능동대리죠. 3번 수동대리는 반드시 행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X죠. 왜요? 대리는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4번 수권행위로 공동대리로 정한 경우 수동대리로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X죠. 자, 공동대리에서 공동은 뭐만요?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5번 수동대리는 무권대리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X죠. 의사표시를 수령했는데 대리권이 없다면 그것도 뭐죠? 무권대리겠죠. 답은 뭐죠? 1번이네요. 4번입니다. 대리와 사자의 차이가 난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에게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필요하고요. 다만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다는 거 따로 기억하셔야 되죠. 이에 반해서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자 스스로는 뭘 안 하냐면 의사결정을 안 하거든요. 따라서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도 필요 없고 행위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기만 하면 돼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대리에서 본인은 본인 스스로가 법률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니까 대리에서 본인은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 없고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고요. 사자에서 본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법률 행위도 사자에서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 사자에서 본인은 의사 능력도 필요하고 행위 능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좀 까다롭나요? 자, 1번 보자. 대리의 경우 의사표시 하자 유무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나, 사자의 경우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맞네요. 왜요? 대리에서는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대리인이 하고, 사자에서는 누가 해요? 본인이 하는 거니까. 2번 대리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지 않아도 되나, 사자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맞죠? 왜요? 대리에서는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본인이 아니니까 본인에게 행위 능력이 필요가 없고요. 사자에서는 누가요? 본인이 법률 행위를 하니까 사자에서 본인은 뭐가 필요하죠? 행위 능력이 필요하죠. 3번 사자가 본인의 효과의사를 잘못 다룬 경우, 잘못 전달한 경우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어 있으니까 표시상의 착오로 다루어지나,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착오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맞아요. 왜냐하면 대리에서는 대리인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대리인 스스로 표시하는 거니까 의사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 누구만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죠. 4번 대리인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 없으나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X죠. 두 가지가 뭐 되어 있어요? 뒤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5번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자는 허용될 수 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할 수 있거든요. 사실행위,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거든요. 근데 사자는 의사결정을 안 하니까 사실행위도 허용이 되고요. 무엇도요? 불법행위도 허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개똥이를 죽여라. 살인 청부했어요. 이건 뭐예요? 사자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뭐 사실행위니까. 아무튼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우측에 5번입니다. 대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성년자라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왜요?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2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 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계량 행위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맞고요. 뭘 못하는 거죠? 처분 행위와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 행위를 못하는 거죠. 3번 법정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를 선임하지 못한다. X죠.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번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 유무는 누굴요? 대리인을 표현히 결정한다. 맞습니다. 5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드린다. 맞죠? 다시 말하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요.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공동 대리가 되는 거죠. 6번 대리권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거. 뭘 못하나요?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 행위 하지 못하고요. 또 뭘 못하죠? 처분 행위를 못하죠. 답이 팍 들어오죠? 5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가 없는 것은 이것도 3번 보시면 어떤 과학과 타인의 과학과의 교환은 처분행위로서 뭐 할 수 없죠? 할 수가 없는 거죠. 8번입니다. 다음 중 판례상 대리권 수요에 관한 수권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보증인을 백지로 한 백지 신원보증서와 인감증명을 교부하였으나 이를 제3자가 유효한 경우 제3자에게 신원보증책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이 좀 복잡한가요? 지금 보시면 피보증인을 백지로 한 백지 신원보증서잖아요. 자,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수권행위에 대해서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백지 위임장도 유효한 수권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백지 신원보증서 이것도 뭐죠? 유효한 수권행위로 보입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금전차용의 알서를 위하여 인장을 보관시킨 경우에는 금전차용을 위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3번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관리시키면서 그 인감도장을 보관시킨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러면 이 사람은 관리에 관한 대리권이 있겠죠. 관리시키면서 뭘 줬어요? 인감도장을 줬으니까 뭐는 없는 거예요? 처분 권한은 없는 거죠. 따라서 그 부동산에 처분 권한을 수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자가 해외 출장 중 인감을 부에게 보관시켰다고 하여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아들이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미성년자로 간주하고 문제를 푸시는 경향이 있어요. 앞에 미성년자인 자 이런 말이 나와야 미성년자인 겁니다. 만약에 미성년자란 말이 없다면 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성년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냥 본인 나름대로 그냥 당연히 미성년자겠거니라고 해가지고 접근하신 분이 굉장히 많고요. 엉뚱하게 틀리는 분들이 있는데, 자, 자가 미성년자라면 반드시 뭐가 나왔어야 돼요? 미성년자인 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미성년이란 말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성년자로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보시면 자가 성년자입니다. 해외 출타 중 인감을 부에게 보관시켰어요. 그러니까 여행 가면서 아버지한테 인감 도장을 맡겨놨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따라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5번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권한도 수여받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X죠. 자, 우리가 정리할 때 이랬죠. 매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고 매매 대금 수령할 수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 있지만 뭐는 못해요? 처분은 못하고 해제도 못하고 취소도 못하고 대금을 일부든 전부는 뭐 할 수 없어요? 면제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해제나 취소를 위해서는 별도의 뭐가 필요하냐면 수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5번은 X가 되고요. 아주 잘난 형태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문제들은 다음 강의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